안녕하십니까. 젠지 스포츠 단장직을 맡고 있는 이주인 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주가 꽤 머네요. 제가 군 생활을 여기 전남 장성에서 했거든요. 전남 장성에서 해서 휴가 나오면은 광주에서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그랬는데 거의 한 십몇 년 만에 이렇게 내려와서 여러분들 뵙는 거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여기 경기장을 제가 처음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렇게 좋은 환경이 광주에도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도 되게 감명 깊고, 어떻게 또 저희가 또 이쪽에 내려와서 팬분들하고 좀 어떤 만남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좀 생각도 든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 내려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거는 프로게이머 및 그리고 선수단 운영, 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일반 유저들한테 많이 듣는 건 프로게이머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랑, 그리고 e스포츠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조금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제가 시작을 할 거고요.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가진 제 지식 안에서 최대한 전달해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일단 넘길게요. 저는 이제 여기 뭐 2000년 이상 되시는 분들 연생도 계실 거고, 근데 저는 99년에 데뷔를 했고요.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저는 피파 프로게이머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뭐 피파 온라인도 있고 한데, 그때 당시 피파 패키지 게임을 하면서 선수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군대를 전역을 하고 KT 롤스터에서 수석 코치로 시작을 했고, 감독으로 한 10년 이상 했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10년 있다가 감독을 그만두고 어떤 새로운 일을 좀 더 도전을 해볼까라는 생각에 지금 현재 젠지라는 글로벌 e스포츠 전문 기업을 만났고요. 거기서 지금까지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살아서 선수, 코치, 감독 그리고 단장까지 지금 현재 최초로 제가 하고 있어서 좀 더 책임감이 느껴지는 제 자신이기도 합니다. 예. 네, 다들 뭐 여기 프로게이머를 하시고 싶은 선수들이, 사실 저는 이제 그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요라는 거를 좀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거의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프로게이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할지 제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사실 이제 프로게이머 막연하죠. 예, 일단 게임을 잘해야 되고 뭐 페이커처럼 잘해야 되고 초비처럼 잘해야 되고 그 이상 더 잘해야지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 뭐 여러 가지 프로게이머들 자질이 있어요. 사실 여기 보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단순히 프로게이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뭐 대학생활을 하고 교우관계 이런 데 있어서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프로게이머들은 일단은 그 승리라는 목적의식이 확실하게 뚜렷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뭐 유대감, 공감 능력, 뭐 집중력, 뭐 인성, 분노 조절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그 샷건이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막 이거죠. 게임하다가 막 키보드 부시고 모니터 때리고 이런데 그런 선수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창의력, 신체 반응, 목표 의식, 인내심 뭐 이런 분들이 사실 다 요구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물론 개개인의 성향이라든지 뭐 이게 사실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만 해도 예전에 뭐 이영호라든지 이재동 선수, 김태경 선수 뭐 이렇게 1대1 게임 하던 선수들은 사실 자기 관리만 하면 됐어요. 왜냐면 나 혼자와 상대와의 싸움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뭐 오버워치라든지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최근 뭐 저희가 제일 인기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팀 게임이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사실 친구들하고 게임하다 보면은 우리 정글 뭐하냐, 우리 미드는 왜 이렇게 갱을 자꾸 당하냐 뭐 이러면서 친구들하고도 엄청 많이 싸우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선수들은 그게 더더욱 심합니다. 왜냐면 그게 결국엔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뭐 나중에 몸값이라든지 뭐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공감 능력 플러스 유대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게임을 하게 되면 뭐 내가 개인이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팀원들하고 같이 뭔가를 목표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네, 팀들도 네,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성격이 좋다라는 게, 근데 사실 이 지금 프로게이머들 보면은 뭐 한 10년 전으로만 되돌아가도 사실 기업 팀에서는 자퇴생들을 사실 뽑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사회적으로 아직 그때 당시만 해도 e스포츠가 인정을 받지 않았었고, 그리고 조금 뭐랄까 그 단순 오락으로만 좀 편견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 가지고 사실 자퇴생들이 하게 되면 일단 좀 뭔가 불량스럽고 네,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좀 취급이 됐기 때문에 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최근에는 많이 인식이 좋아졌죠. 프로게이머가 정말 엄청난 네, 평가도 받고 가치도 인정받고 사실 뭐 돈도 많이 벌고 네,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빨리 시작해서 프로게이머를 도전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학교에서도 좀 배워야 될 것들, 뭐 나중에 뭐 이런 말, 뭐 남자들은 또 군대를 갔다 와야 뭐 남자가 된다, 사람이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다 그 사회 관계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만들어지고. 하지만 이제 조금 어린 친구들이 빨리 뭐 자퇴를 하거나 이런 사회로 나왔을 때 사실 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되게 곱게 자라다가 이 야생으로 뛰어나오면 사실 그 안에서 다 경쟁이잖아요. 진짜 서로 물어뜯고 서로 이겨야 되고 쟤를 넘어서야 내가 성공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자질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상당히 요새는 특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게이머라고 뭐 완전체는 아니죠. 다 사람인데 뭐 그래서 최대한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자질들을 갖추고 네, 팀원들하고 잘 하게 되면 일단 그 안에서도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 네, 사람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제가 제일 밑에 제일 중요한 게 내 자신을 알라라는 거를 좀 강하게 써놨어요. 사실 지금 뭐 중고등학교, 제가 이제 제 조카도 고등학생인데 대부분 꿈이 거의 뭐 BJ, 유튜버, 프로게이머 막 이래요. 그래서 근데 사실 프로게이머를 지망하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티어가 낮습니다. 네, 진짜로 뭐 챌린저나 뭐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나 이렇게 되는 지망생들이 쉽게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엄마 아빠한테 나는 게임이 좋아요, 난 프로게이머를 할 거예요라고 했을 때 자기 지금 현재 상태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학교를 자퇴하고 한 6개월만 열심히 하면 나는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좀 허황된 꿈들을 가진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우리나라의 뭐 다이아라든지 마스터라든지 물론 챌린저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정말 수백만의 유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게이머가 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고요. 워낙에 문도 좁고, 그리고 세계 이게 지금 뭐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LOL 같은 경우는 한국 내에서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가 경쟁을 하는 그런 무대다 보니까 사실 네, 되게 문이 좁기 때문에 이게 어린 나이에 당연히 뭐 내가 여러분들의 꿈을 짓밟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좀 더 이성적으로 뭐 필요하면 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뭐 게임단의 e스포츠 팀에 문의할 수도 있어요. 저 문의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혹시라도 뭐 젠지 쪽으로 이메일 같은 거나 보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도 저희 내부적으로 뭐 스카우터도 있고 코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단은 조언을 좀 구하시고 예,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먼 미래나 당장의 미래나 했을 때 좀 현명한 그런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네, 그래서 프로게이머가 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분들도 당연히 e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사무국 직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e스포츠 기자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e스포츠에 기여하고 싶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되게 상당히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직업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본인들한테 좀 맞는 어떤 게 있을지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많죠. 지금 e스포츠에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군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프로게이머 은퇴하면 뭐하지? 뭐 잘 돼야 코칭 스텝 이거였는데 최근에는 뭐 어널리스트라고 그 내가 프로게이머는 아니지만 게임을 보는 눈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은 분석가로도 활동할 수도 있고 뭐 중계진, 뭐 스트리머, 강사. 또 요새 e스포츠 아카데미가 상당히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많이 그 수강생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e스포츠 젠지도 e스포츠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많은 강사들을 지금 뽑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대부분 프로게이머 출신들이 아직은 뭐 은퇴를 하고 뭐 스트리머나 코칭 스텝으로 좀 이렇게 진로를 정하다 보니까 강사진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e스포츠 기업의 뭐 팀들의 직원들이 조금 아무래도 요새 프랜차이즈도 되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은 뭐 리크루팅 사람들을 뽑고 있고 각 분야별로 사람들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팀 매니저라든지 뭐 유튜버 편집자, e스포츠 기자, 또 e스포츠 협회도 계속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보셔도 되고 그리고 뭐 e스포츠 심판도 있고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직업군들은 나열해 드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팀들 채용 공고라든지 이런 거는 각 뭐 여러 가지 채용 사이트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본인들이 조금 e스포츠에 관심이 있다 보면 뭐 특히 아무래도 게임의 이해도가 제일 높은 게 아무래도 e스포츠 쪽에서 일하는 좋다 보니까 본인의 가진 장점을 무슨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이력서에 추가해서 만들어 두는 것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뭐 홍보는 아니지만 저희 젠지 e스포츠는 EMT라고 e스포츠 마스터 트랙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선발이 되면 저희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저희 뭐 아프리카라든지 젠지라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저희가 지금 막 규모가 크진 않지만 지금 조금씩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한번 보시면 e스포츠 쪽에 좀 더 직업적으로 입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 당연히 프로게이머가 아니라 e스포츠 팀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라고 조금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저희가 뭐 LCK라든지 무슨 오버워치 리그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선수들이 나와서 이기고 지고 이게 다인 줄 아시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저희는 그렇지 않고 저희는 또 젠지라는 뭐 젠지, T1 이런 팀들은 e스포츠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직원들도 상당수 있고요. 저희는 지금 한 50명 정도, 50명 정도 직원이 있어요. 사실 뭐 LOL 팀 하나 운영하는데 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냐, 일을 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뭐 e스포츠 팀이 중심으로 잡아 있고요. 거기에 마케팅 팀, PR 팀, 그리고 스폰서십 팀, 그 협찬.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지금 뭐 벤츠라든지 푸마라든지 뭐 이런 스폰서십을 만들어 오는 팀이 있고요. 그리고 뉴 비즈니스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e스포츠가 단순히 이런 경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 e스포츠 산업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또 팀이 있고요. 그리고 오퍼레이션이라고 이제 운영팀, 뭐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선수단, 뭐 식사, 뭐 숙소, 뭐 쉽게 얘기하면 공기청정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데도 체크하는 팀이 따로 있고, 파이낸스 제일 중요하죠. 재무팀. 최근에 이제 선수들이 연봉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는 재무적으로 되게 잘 관리를 해야 회사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월급날인데 월급이 안 들어왔어. 그럼 이게 되게 큰 서로 간의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요. 리걸이라고 이제 법적인 문제가 최근에 뭐 몇 년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그 뭐 불공정 거래 계약라고 해서
뭐 선수들 뭐 부당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는 변호사님이 젠지 직원으로 상주에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많은 종목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 아마추어라든지 연습생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궁금하신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e스포츠 팀 밑으로 이제 GGA라는 젠지 e스포츠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뭐 담원이라든지 T1, 뭐 DRX 이렇게 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팀은 이렇게 e스포츠 팀 하나를 둘러싸고 이 많은 팀들과 구성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부분 저희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프랜차이즈 팀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 그 뭐랄까 뭐 NBA 뭐 한국 프로야구 그리고 뭐 MLB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공동 투자가 돼서 크게 운영하는 종목을 갖고 있는 팀이 저희가 제일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일단 리그 오브 레전드 팀이랑 있고요. 그리고 오버워치 서울 다이너스티라는 오버워치 팀이 있고, 미국에는 NBA 2K라고 이제 뭐 농구 게임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저희랑 아마 T1 정도가 전 세계에서는 좀 많이 크게 뭐 C9, TSM, 뭐 젠지 T1, 뭐 G2 이 정도가 조금 글로벌에서는 가장 각광받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일단 LCK 메인 팀이 있고요. 저희 이번에도 영입을 잘 통해서 일단 뭐 초비 선수도 영입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LCK 밑에 챌린저스 리그, 2부 리그, 그러니까 새싹들 아마추어에서 이제 올라오는 이제 프로로 가기 위한, LCK로 가기 위한 좀 테스트 무대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아카데미, 정말 여기는 저희 뭐 16살, 뭐 15살, 많아야 17살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 그 롤 같은 경우는 일단 만 18세가 지나야 선수로 뛸 수가 있어요, LCK를.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에 저희가 뭐 많은 투자와 미래의 자원이잖아요, 저희 선수들이.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서울 다이너스티도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펍지 배틀그라운드 팀이 좀 많이 잘해요. 저희도 되게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인천에서 PGC라는 세계 대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팀적으로는 좀 많이 강하긴 한데 좀 아쉽지만 아직 LCK 우승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든 좀 우승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구성은 이 정도로 되고 있고, 뭐 저도 뭐 기자님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단장은 뭘 하냐. 그래서 뭐 누가 보면은 또 되게 좀 즐겁게 지내는 것 같은데 사실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직책이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선수단 구성이 제일 핵심인 사람입니다. 뭐 이번에도 뭐 초비 선수라든지 피넛 선수라든지 이런 도란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를 영입하는 게 제가 가장 큰 역할이고요. 그렇게 팀 구성을 하게 되면 일단 코칭 스태프들한테 좋은 재료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수단 그리고 코칭 스태프를 선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이 선수단 규모가 예산이 엄청나요. 지금 뭐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 예를 들면 뭐 초비 선수를 이번에 영입을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의 팀들이 달려들었고요. 그 안에서 저희도 뭐 나름 준비를 잘 해서 이렇게 좀 어렵사리 영입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일단 준비 과정도 되게 많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싸움이 됐는데 다행히 좋은 팀, 좋은 선수를 찾게 돼서 저희가 내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는 사실 그냥 되게
기본적으로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까지 뭐 신경 쓰시고 하시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이해도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이거보다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선수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선수단 운영은 뭐 매니저라든지 e스포츠를 하고 있는 해서 뭐 다 1에서 10까지 다 챙깁니다. 뭐 경기 용품 지원이라든지 뭐 계약, 특히 중요한 계약들, 그리고 뭐 선수단 멘탈, 뭐 그리고 체력적인 거, 신체 육체적인 거 이런 것들도 다 챙기고 있고요. 사실 거기에 플러스 과연 왜 이런 e스포츠에 대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느냐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는 이런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젠지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에 노출이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이미 뭐 페이커 선수로 인한 T1도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이 됐지만 저희도 조금 후발주자다 보니까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도 한 4년 정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수단 그리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저희 선수단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막연하실 것 같아요. 이게 e스포츠 팀이라는 게 어떻게 굴러. 예전에는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막 1명, 2명이 그냥 뭐 마케팅도 하고 선수단 운영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규모가 워낙에 커져서 정말 뭐 3, 40명, 4, 50명 정도의 규모들이 이렇게 선수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뭐 솔직히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 현장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또 스토브리그라고 하잖아요. 그 뭐 드라마 스토브리그 보셔서 알겠지만은 선수단이 시즌이 끝나면 또 밑에서 어떤 그 운영팀, 뭐 스카우터 팀, 예산팀이 다 움직여서 이런 결국에는 내년을 위한 준비 과정을 좀 보여주니까, 아마 e스포츠라든지 스포츠 좋아하시면 그 드라마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재밌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 좋은 성적과 좋은 팀이 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뭐 요새 뭐 팬분들도 많은 관심과 뭐 예를 들면 질타도 주시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선수들 또 성적 내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엔 팬분들한테 가장 큰 기쁨은 사실 뭐 승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는 하나의 목표로 잡고, 이게 결국 선수단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저라든지 회사 직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팬분들의 응원, 이런 게 다 어우러졌을 때 뭐 삼위일체라고 하죠. 저희는 그걸 삼위일체로 하는데, 삼위일체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게 얼만큼의 그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성과로 보여지는지는 지금까지 모든 좋은 팀들이 우승하고 했을 때 그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뭐 젠지 e스포츠도 아직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저도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일단 뭐 시간이 되게 짧아서 사실 저도 이제 원래 Q&A 같은 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강연 시간이 뭐 1시간 있다 하면 한 30분만 강연하고 한 30분 Q&A 하면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되실 거로 아는데, 오늘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자리에서 좀 더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사실 최근에 저도 강연들을 많이 했는데 온라인 강의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강의하는 건 되게 오랜만이라서 저도 되게 조금 떨리고 너무 재밌고, 그래서 좀 더 재밌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재밌게 하려면 솔직히 선수들 막 이렇게 막 뒷얘기도 하고 코칭스의 뒷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음에 제가 꼭 그런 재밌는 얘기들은 다시 들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궂은 날씨에도 여기 현장 찾아주셔서 강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저의 강의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